네, 섹토이드입니다. 지금은 JBL의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 투어 프로 플러스의 통화 품질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투어 프로 플러스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통화 품질 녹음 확인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구간만 이렇게 골라가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통화 품질 영상과 살짝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다른 제품들처럼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들고 통화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품 자체에 근접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근접 센서가 달려 있다는 얘기는 이어폰을 빼면 그 이어폰을 빼는 순간 그쪽에 있는 마이크가 비활성화가 되고 귀에 꽂고 있는 마이크만 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 근접 센서 작동 여부를 이제 JBL 랩에서 껐다 켰다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근접 센서를 꺼도 요게 이제 통화 시 마이크 기능 자체를 까지는 이게 영향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접 센서를 꺼도 통화할 때는 이어폰을 빼면 그쪽 마이크가 이제 비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요령껏 빼면서 이제 근접 센서를 손가락으로 막으면서 들고서 통화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여러 번 좀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제품 생긴 것 자체가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뭐 실내에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제 들고 있다가 이어폰을 떨어뜨릴 위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활용을 해서 통화하는 거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어폰이 유실되거나 이제 망가질 확률이 매우 높아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들고 통화하는 걸 추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처럼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들고 통화하는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모두 양쪽 귀에 꽂고 통화하는 것만 하도록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중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언제나 제가 같은 장소에서 통화를 합니다. 이제 조용한 통화 부스,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 그다음에 차량 소음이 심한 대로변, 그다음에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 이렇게 네 곳에 직접 방문을 해서 통화 녹음을 진행을 하고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비교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다른 통화 녹음 영상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의 리뷰는 제가 요 영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블로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보기란에 있는 주소를 들어가시면은 제가 제품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리뷰를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매우 조용한 통화 부스에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품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JBL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꽤 많이 출시를 해요. 매년. 이제 올해 첫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을 합니다. 이제 앱도 당연히 지원하고요. JBL 앱이 뭐 워낙 많이들 써보셨을 테니까 잘 돼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도 그냥 무난하게 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음질 같은 경우도 뭐 음색이 늘 듣던 그 하만 타겟 음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 JBL의 블루투스 이어폰이다. 근데 이제 형태가 좀 달라졌고 투어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스포츠 타입의 이어폰들처럼 이제 가장자리에 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링 때문에 좀 더 고정력을 좀 더 증가시킨 제품이다. 근데 이제 그 링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링을 이제 없애는 그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제품 자체가 기존의 JBL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디자인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덱은 AAC와 SBC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구성이나 이런 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멀티 포인트나 멀티 페어링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품이 동글동글하고 마이크 위치가 사실 좀 일반적인 코드리스나 바타입보다 살짝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게 최근에 출시한 제품들이 모양을 좀 특이하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좀 마이크 위치가 좀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통화 품질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격이 20만 원 초중반이기 때문에 예상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들려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 목소리가 깔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가격을 생각하면 좀 아쉬울 거예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 칩셋이 아니기 때문에 CVC는 안 들어가 있고 보통 이제 뭐 리얼텍이나 이런 칩셋을 사용하게 되면은 ENC가 들어가는데 그런 정보가 없어서 이게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로변이나 이런 데서 좀 소란스러운 통화 품질을 들려줄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감안을 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통화 품질 판단은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사용했던 제품들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나는 괜찮은데 하면 통화 품질이 좋은 거고, 제가 이제 아무리 뭐 좋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들어서 나쁘면 나쁜 겁니다. 대신 이제 그런 판단이 애매한 분들은 제가 제시해 드리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복도나 이렇게 뭐 소리가 많이 울리는 지하, 동굴 뭐 이런 장소에서 통화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일부러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장소를 와서 통화를 하는 이유는 제품들 중에서는 이 소리 울리는 울림음,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은 제 목소리가 다시 울려서 되돌아오죠. 그 영향을 받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소리가 울렁울렁거리는 거.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처럼 제 목소리가 울렁울렁거리게 들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물론 이제 저가형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고 고가형 제품들은 그런 증상들이 보통은 없어요. 가끔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이크 통화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울렁울렁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서 소리가 아예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자체에 이제 CVC나 ENC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뾰로록거리면서 제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변조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울렁울렁거리는 증상과 기계음처럼 변조되는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 저가형 제품에서 나타나지만 가끔은 10만 원 이상 고가형 제품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JBL의 투어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20만 원이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전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량 이동이 많은 대로변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7호선 강남구청역 앞 사거리입니다. 왕복 4차선, 8차선 도로가 만나는 그 지점에 제가 서 있기 때문에 차량 신호랑 상관없이 제 앞으로 계속해서 차들이 이동하는 그런 지점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량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장소고요. 저번 통화 녹음 영상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저번부터는 요 대로변에서 원래 예전에는 대로변까지는 제가 마스크를 벗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사람이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통화를 했지만 저번부터는 제가 이제 대로변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착용을 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스크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은 통화 시 볼륨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스크를 벗고 통화를 했을 때는 지금보다 좀 더 큰 소리로 제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특히 대로변 같은 경우는 차량 소음에 묻혀서 제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착용을 하고 통화를 하고 있고 지금 제 앞으로 계속해서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버스 소리나 이렇게 다 소음이 많이 들릴 거예요. 이렇게 바로 앞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JBL 투어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에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이제 요거는 제가 녹음한 걸 들어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딱히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보통 스펙이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조사들이 그러니까는 이 판매사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적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주변 차량 소음보다 좀 잘 들린다. 만약에 이제 차량 소음이 먹먹하게 들리고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라고 하면은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겠죠. 아무튼 지금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제가 하는 목소리를 조금 소란스러울 수는 있더라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지 정상적인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좀 어느 정도 좀 집중을 해야지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좀 통화가 좀 어렵긴 하지만 힘들지만 어떻게든 들으면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통화 품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가격에 비해서 통화 품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은 통화 품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못 들었겠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는 안 되면 제가 따로 이제 통화 품질은 따로 정리를 해서 적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은 이제 그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람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고요. 9호선이랑 7호선이 만나는 환승 지점이기 때문에 평소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지금은 이제 퇴근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요. 여기는 이제 중앙에 큰 홀이 있어요. 큰 홀이 있기 때문에 소리도 많이 울리고 또 주변에 방송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이제 주변에 전광판이나 이런 데서 지금 들리실 거예요. 제 앞에서 계속 광고도 나오고 있고 주변에 안내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마트나 백화점, 병원 이런 데서 통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들도 그렇지만은 양쪽 귀에 꽂고 이렇게 소란스러운 장소에서 통화를 할 때는 속삭이듯이 통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를 내서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장소에서는 사실 대로변에서 어느 정도 통화 품질이 나오는 제품들도 이렇게 좀 소란스러운 장소에서는 특히 복합적인 장소에서는 통화 품질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이제 특히 이제 사람이랑 주변 소음을 분리해주는 기능들이 있는 경우, CVC나 ENC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팅이 제대로 안 된 제품들은 이제 제 목소리랑 다른 사람들 소음 목소리랑 구분을 못하고 한꺼번에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주변 사람 소음이랑 제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소란스러워도 제 목소리가 충분히 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다 마이크에 그러면은 소란스러울 겁니다. 소란스러워도 제 목소리가 충분히 노력을 안 해도 좀 시끄럽긴 한데 통화는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래야지 정상이고요. 이거 좀 소란스럽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하긴 한데 뭐 어떻게든 통화가 될 것 같긴 하다. 그러면은 좀 아쉬운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통화가 안 되겠다 하면은 굉장히 나쁜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판단 기준이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제품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통화가 안 되면 무조건 나쁜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요 대로변에서 통화했던 게 잘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대로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목소리가 안 들렸으면 통화 품질이 굉장히 나쁜 거고요. 진짜 집중해야지 조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해도 나쁜 겁니다.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깔끔하지는 않아도 깔끔하기는 좀 어렵고요. 깔끔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통화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 되어야지 괜찮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거의 통화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쯤 해가지고는 이제 이어폰들이 특히 이제 뭐 중국에서 나오는 저가형 제품들조차도 어느 정도의 통화 품질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JBL처럼 좀 브랜드 네임이 있는 제품들은 제품 형태가 좀 불리하다라고 해도 기본적인 통화 품질을 유지해야지 정상입니다. 실제로 비슷하게 생긴 형태에도 불구하고 통화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여러분들이 통화 품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기는 한데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판단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팩트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